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보존발 소식입니다. 2월 8일,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9시에 장이 개장하기도 전에 비보존 헬스케어로부터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오피란제린 외용제 기술 이전에 관한 소식이고 KPM테크 주주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이게 호재냐 악재냐를 판단하기에 앞서 일단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비보존 헬스케어 오피란제린 외용제 개발권 이전 계약 체결. KPM테크가 최근 외용제 국내 1, 2A상 임상 완료해서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고, 제가 정리해온 내용을 좀 볼게요. KPM테크가 보유 중이던 오피란제린 외용제의 한국, 중국 개발 권리를 비보존 헬스케어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KPM테크는 최근 국내 임상 1, 2상을 완료해 예비 진통 효능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 렌질루맙 개발 이슈에 집중하고자 오피란제린 외용제의 개발권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비보존의 신약 개발 라인업입니다. VVZ149 그리고 368, 247 하나가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비보존에서 열심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약이 149라는 약이에요. 이게 이제 오피란제린인데 임상 3상은 미국과 한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선제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IND 신청을 해놓은 상태죠. 비보존 헬스케어에서. 국내 개발에 대한 권한은 비보존 헬스케어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계약 내용을 보시면 VVZ 외용제 개발권, 그러니까 바르는 약을 얘기해요. 우리 진통제 크림 같은 거 있죠. 그런 크림. 이거를 2017년 3월 27일에 KPM테크로 한국과 중국에 대한 개발권을 기술 이전을 합니다. 계약 종료일은 독점 판매권 만료해의 익년으로 하고요. 계약 금액은 130억, 그리고 수치 금액, 일단 뭐 이렇게 수치한 돈이 있겠죠. 돈을 받은 금액이 10억 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VBZ149 주사제 전용 실시권은 이제 그때 당시 루미마이크로, 지금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죠. 비보존 헬스케어에서 한국 전용 실시권에 대한 계약을 가져왔어요. HLB로 따지면 HLB의 리보세라닙에 대한 전 세계의 권리는 HLB가 갖고 HLB 생명과학이 한국 전용 실시권을 갖고 있죠. 그거랑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2020년 9월 3일 날 체결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110억 원 정도의 수치 금액은 20억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외용제가 좀 더 계약금이 좀 더 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이 비보존 헬스케어로 KPM테크에서 비보존 헬스케어로 다시 한번 기술 이전을 한다. 거의 4년 만에 이런 계약이 또 체결이 됐네요. 독점 판매권 만료해 익년으로 하겠죠. 그리고 계약 금액이랑 수치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4년 동안 KPM테크가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설령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 해도 좀 더 받아야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국내 식약처 임상을 또 했다고 하니까 계약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받아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일단 현금화를 해서 그거를 렌질루맙 개발 이슈에 좀 더 보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비보존 주사제에 관련된 이슈가 있고,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이 이제 외용제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이게 이제 KPM테크가 가지고 있었는데, 진행 경과에는 식약처 임상 1, B 그리고 2A상이 종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게 19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하반기에 임상 결과 데이터 분석 완료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뭐 별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KPM테크의 기술 이전 한지 4년 만에 비보존 헬스케어로 다시 한번 기술 이전이 되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건 이제 뉴스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2017년 3월 27일자 뉴스를 제가 방금 찾아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비보존과 개발 실시권을 계약했다. 계약금 10억, 삼상 시작 후 10억, 식약처 허가 후 10억.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삼상이 아직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외용제에 대한 임상 3상이 시작된 건 아니니까 계약금 10억 원만 나가겠죠. 그리고 품목 허가 후 9년 동안 매년 10억. 이게 이제 품목 허가 완료 후 10년, 마지막 10년 후에까지 10억이 지급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탈 합치면 130억이죠. 거기에 제품 판매 개시 후에 1년 단위로 총 매출액의 8%를 지급한다. 그런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약금 10억 정도만 나가 있는 건데 그 중에 KPM테크가 주도해서 식약처 임상을 했다면 그거 관련해서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됐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추가를 해서 어쨌든 예전 17년이랑은 다른 어떤 상품성을 띠고 있으니까 KPM테크가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호재냐 악재냐 단순히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호재냐 악재냐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어느 한쪽이 폭등을 하거나 어느 한쪽이 폭락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서로 윈윈을 하자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비보존 헬스케어를 먹으면서 비보존 제약까지 이렇게 합치면서 비보존 그룹으로 이렇게 새로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텔콘이 가지고 있는 비보존 지분도 조금씩 정리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텔콘이 이렇게 경영권에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양새가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는 계약은 하면 안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KPM테크랑 텔콘 RF 제약이 렌질루맙에 좀 더 이슈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비보존 오피란제린보다는 오피란제린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렌질루맙 판권이나 아니면 연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 임상 연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마일스톤 명목으로 휴머에젠에 비용을 지급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한 입장이죠. KPM테크도 그렇고 텔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이따가 오후 아니면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혹은 뭐 며칠 후에라도 비보존에서 기술 이전 관련 공시를 좀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보고 계약금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오늘 오피란제린 외용제 기술 이전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